안녕하세요. 최근에 HIV 리보세라닙이랑 비슷한 점이 많은 아베오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례만 살펴봤지 주가랑 같이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주가를 이제 같이 보러 가는데 2018년도 11월에 임원임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티보자닙은 키드니 캔서 드러그인데 요게 신약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어필하면서 미스리딩 인베스터를 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호도했다 라는 명목으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베오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냐? NDA를 신청했는데 FDA가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NDA 심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 승인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르는 뭐 다른 이슈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은 2018년도에 법원 판결이 있을 때 그때 주가는 어땠는가? 자, 이게 그 당시의 주가입니다. 자, 여기는 일단 주가가 띄워졌죠. 이때는 신약 승인 기대감 그런 걸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017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 떨어진 데가 있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부터가 2018년 10월, 11월, 12월 그리고 2019년도 1월 그래서 방금 우리가 봤었던 2018년도 11월 달 때부터 주가가 우하향 해가지고 올라갔던 만큼 다시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안팎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죠. 그때 주가가 내려앉아가지고 상승하기 전 주가로 내려왔습니다. 어느 정도 내려왔냐면은 여기가 대략 30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10달러로 떨어졌으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은 HIB도 한번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HIB도 지금 6만원대 여기에 올라갔을 때가 한 10만원대였으니까 반토막 정도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분의 1 정도 하락한 상태라고 알 수가 있겠고 아베오의 경우에는 대략 20에서 30이라고 했을 때 10이니까 뭐 반에서 3분의 1 토막 정도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여기 위에 한번 쭉 위로 올라갔다 내려온 그런 흔적들이 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켓캡은 어떠냐? 자, 내려가서 보면은 마켓캡은 대략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HIB가 훨씬 크죠. 시가총액은 HIB가 10배 정도 큰데 여기 올라갔을 때 아베오의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때는 한 1조 원 정도는 됐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던 게 지금 이제 약간 쪼그라드는 상태다. 자, 그래서 2018년도에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회사가 아직도 계속 거래가 되고 있고 신약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USA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 CFO가 FDA의 우려감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바로 미스리딩이라고 하잖아요. 호도하다. 그래서 인베스터에게 숨긴 겁니다. 그러니까 FDA가 분명히 우려감을 표했는데 이것을 숨기고 우리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회사의 말을 믿겠죠. 그리고서 투자를 했는데 손실을 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존 스턴이라는 사람이 인베스터들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moving toward approval 그러니까 승인으로 향해 가고 있다. 물론 이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는 말이죠. FDA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현했어도 승인으로 가고 있는 거죠. FDA랑 코멘트를 주고받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진행을 해나가면은 승인으로 향해 가는 거는 맞죠. 근데 문제는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죠. FDA가 deep concern이라고 했죠. 굉장히 깊은 우려감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승인 가능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마치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 그런 건데 자, 뭐라고 말했었느냐?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디자인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느냐? 지금 티보자닙이랑 소라페닙이랑 비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소라페닙이랑 티보자닙을 비교하기에는 뭔가 임상 디자인이 우리가 명확하게 효능이 있다, 뭐 부작용이 적다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이런 우려감들을 FDA에서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경쟁사 약 대비 지금 치료제 대비 티보자닙이 확실히 효능이 있다라고 입증하기에는 FDA가 이 자료들을 보고서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니까 아베오의 내부적으로는 지금 신약 승인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상태였는데 우리는 신약 승인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정보의 격차가 크죠. 투자자들은 잘 되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게 임상 디자인 자체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라고 FDA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다. 그렇게 된 거고 결국에 2013년에 FDA로부터 신약 승인 거절을 받았죠. 물론 지금 다시 재도전하고 있습니다. NDA 신청을 FDA가 받아줬고 그래서 2016년에 SEC에서
이 존스턴이랑 그 나머지 2명의 임원들을 이제 사기라고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밑에 내용들은 임원들이 뭐 어떻게 기소를 당했고 처벌을 받았고 회사가 벌금을 냈고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회사가 2013년에 FDA 승인 거절을 받고 나서 또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임상시험들을 하고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데 2015년에 CEO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그 아베오는 턴어라운드 스토리라고 이렇게 또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환기라는 거죠. 이렇게 반등하는.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전환하긴 했죠. 2015년부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전환기 해가지고 2017년도에 쫙 올라갔었죠. 그래서 턴어라운드를 했죠, 주가는. 그러고 나서 다시 밑으로 턴어라운드를 해서 내려왔던 건데, 이후에 아베오의 뉴스 기사들을 보니까 그 아베오에서는 이제 새로운 CFO를 임명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전 CFO가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해임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CFO로 요 에릭이라는 사람이 왔고요. 자, 여기 CEO 마이클. 이 사람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기사를 보면은 2015년부터 이 CEO 마이클이라는 사람은 뭐 턴어라운드 스토리다 하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CEO 자리에 있죠. 생존력이 엄청나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물론 잘못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있는 거겠죠. 미스리딩한 것은 전 CFO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도 역시 NDA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 이제 새로 임명된 CFO도 NDA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장 개발을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아베오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티보잔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게 티보잔입인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이 없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HLB는 원 프로덕트 리스크를 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잖아요. 파이프라인도 인수하고 기업도 인수하고, 그래서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의 ITI 천들도 이뮤노믹 테라피틱스를 자회사로 두고 거기에 이제 딸려있는 ITI 파이프라인들을 또 확보했고, 오아스미아로부터 아필리아도 LI 했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베오랑 HLB는 또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베오는 지금 티보잔입 하나가 있는 건데, 자, 요게 성공을 해야지 이제 회사가 앞으로 눈부시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 건데요. 물론 진짜 파이프라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다 이제 초기 단계의 파이프라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진짜로 이제 아비오의 티보잔입에 대해서 이제 마치게 되었는데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리보세라닙이랑도 비슷한 점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국에는 신약 개발 회사들에 대한 사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사례들을 이제 많이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아베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뭐 아니면은 도인 만큼, 특히 신약 개발은 진짜 뭐 아니면 도인 만큼 공부를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의 모든 걸 얻거나 모든 걸 잃거나 수준이잖아요. 주가도 등락률이 굉장히 심하고, 인생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으면은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식을 쌓아두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제 많은 공부가 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